네, 친구들과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이 지금 패들렛에 다 올라와져 있는데요. 네, 작가님께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려고 지금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다렸던 시간이신데요. 질문에 그러면 작가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질문들이 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진짜 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질문의 깊이도 되게 깊고 길어서 좀 읽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셔가지고 네, 네네네. 지금 너무 좋은 질문이 많아가지고 네. 저 원래 2개 선택하는 건데 좀 빠르게 3개를 할게요. 하나는 제가 공모전에 탈락했을 때 실패 경험을 어떻게 이겼느냐이고 그런 거랑 엮어서 작가님은 자신의 속도를 어떻게 맞춰가시나요거든요. 그 같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공모전에 떨어졌을 때 첫 번째 했던 생각은 약간 비속어를 섞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잠시만요. 일단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기의 실패보다 성인이 되면 실패를 훨씬 많이 해요. 우리 약간 성인 되면 다 돼, 대학 가면 다 돼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29살이거든요. 20대 내내 겪었던 게 뭐였냐면 공모전 냈는데 떨어진 거, 어디 취업 원서 냈는데 떨어진 거,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실패했고 뭐 많아요. 실패밖에 안 했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20대가. 근데 제가 대학교 강연을 가면 20대 친구들이 대학교 친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대학 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뭔가 내 의지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냥 죄다 실패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성인이 되면 진짜 꽃길 같은 꽃밭의 삶은 거의 없고 온통 짜증나고 실패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막 다 나를 위해 돌아가는 세상인 줄 알았지만 나는 그냥 사회의 어떤 하나의 부속품 같은 느낌, 어떤 외롭고 쓸쓸한 느낌도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10대 후반부터 20대는 약간 어떤 전 신을 믿지 않지만 신이 인간을 설계할 때 영유아 때부터 10대 중반까지는 성장의 단계예요. 얘가 인간으로 어떤 하나의 성인으로 자랄 수 있게 멋지게 자라는 나이라면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30이라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인간은 약간 실패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계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실패를 많이 해봐야 30이라는 나이, 30대, 40대는 정말 실패의 규모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때의 실패는 20대 때 했던 실패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한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 또 하나 이겨냈다. 잘했다. 다음에 또 하면 된다. 또, 이번에 공모전 떨어졌지만, 뭐 어때? 나에겐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는데. 뭔데 다음 날이 지구 멸망인 것처럼 슬퍼하고 있지? 안 됐지만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를 좀 달랬고, 이 잠깐의 실패가 내 인생의 실패라거나 나의 실패와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가끔 좀 뻔뻔한 생각도 해요. 뭐, 인재를 못 알아봤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나를 달래는 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 책은 다른 책들과는 좀 다르게 특정 인물 중심으로 내용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무자비하게 죽어가는 동물이나 하반신의 기능을 잃은 은혜의 입장, 인간을 위해 태어났지만 쓸모없어진 로봇의 입장 등 소수의 입장으로 내용을 구성하셨다. 구성하신 이유라도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겪는 것만큼 세상을 봐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어떤 것들을 보고 겪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장애인 인권을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내가 막 누군가를 위해 운동을 해야겠다, 목소리를 내야겠다, 세계의 평화를 가져와야겠다, 뭐 인간들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21살이 됐을 때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휠체어를 타게 되셨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보도블럭이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저상버스가 말만 있다는 거, 장애인 택시는 부르면 언제 올지 모르는 이상한 시스템이라는 거, 그리고 지하철로 두 정거장을 가기 위해 2시간을 허비해야 된다는 거를 부끄럽지만 저도 휠체어를 끌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도 겪어서 알았지만 누군가는 나보다 똑똑한 누군가는 겪지 않아도 알 거잖아요.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그 위험성을 우리가 얼마나 그 정상인에게 맞춰져 있는 사회로 좁혀졌는지를 알 테니까 저는 이제 그 똑똑한 사람들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소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장애인들이 불편하다는 거, 너무나 세상이 비장애인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누군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소수자라는 것과 이 사회에 권력을 지지 않은 것들은 결국에 비슷한 문제를 다 갖고 있거든요. 생존권이 달려 있어요. 동물들이 인간에게 필요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안락사를 당하는 것처럼 이 사회의 소수의 인간들도 늘 생존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여름에는 이번에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로 이제 공용의 어떤 기관들이 문을 닫으면서 폭염에도 많이 쓰러지시는 것들을 보면 결국에 모든 건 생존과 연계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들에 다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썼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기술의 뭐 위대함, 뭐 그런 멋진 것들도 좋지만 모두가 좀 비슷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 포함 뭐 장애인부터 소수자들의 인권이 평등한 지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인물들을 좀 많이 세팅을 해 놓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약간 읽고 방금 좀 코끝이 찡해진 질문, 대부분이 좀 코끝이 찡해졌는데 육모듬 질문에서 뭐 우리 사회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려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떠밀고 집중시킨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기준은 너무 확고하고 단편적이다. 각자의 속도가 있는데 사회에서 정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나고 자라고 비난하는 우리 사회는 옳지 못하다. 열심히 달리다가 슬럼프를 겪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요? 라고 이제 길게 또 남겨주셨는데, 이거를 읽고 왜 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교 교육 과정에서 교과서에 잠깐 쓰여져 있는 불우이웃을 돕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자 라는 문장 빼고는 사실 이런 거를 딱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떤 것들을 알려줬냐면 불평등이 좀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사회였어요. 한국 사회는 결과중심적이기 때문에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당연히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좋은 대학에 간 사람들은 당연하게 남들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당연하다라는 식의 시선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것들이 좀 두드러져 있는데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회는 예측할 수 없어요. 책 중에 미래는 오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측이 왜 틀린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람의 예측은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종합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좋은 대학을 갔는데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취업을 못하는 건 슬프죠. 근데 슬픈데 사람들은 가끔 그 탓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재작년부터 작년 초쯤에 인천 비정규직 사태가 있었어요. 인천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올리려는 안의가 발표가 되면서 많은 조금 부끄럽지만 제 나이 또래의 청춘들이 항의를 했어요. 왜 저 사람들은 대학도 안 나왔고 혹은 지잡대를 나왔는데 인천공항이라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좀 좋은 직장에 저렇게 일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이 될 수 있냐,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공항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 그곳에서 2년 동안 일을 했다라는 거는 지식으로 배울 수 없는 육체적인 습득을 한 거잖아요.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고, 어떤 테러의 위험이 있는 공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올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게 다 기준이 대학이 된 거예요. 지접대 나왔는데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좋은 대학 안 나왔는데. 좋은 대학을 나온다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더 빨리 할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10년 걸릴 거 나는 5년 만에 그 직장을 가질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10년이 걸려서 얻을 수도 있어요. 내가 대학을 나와서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회사에 원서를 넣을 만큼이 대학에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치이고, 인천공항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거는 그분들이 따낸 노력인데 그 노력들마저도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게 정말 제 또래였어요. 딱 90년대 초반부터 후반대가 대학을 가지 않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고, 모두가 대학을 갔고 대학으로만 모든 걸 평가내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양상이 점점 더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게 당연한 게 될까 봐. 내가 남들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더 좋은 이득을 취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노력이나 어떤 삶의 환경을 다 무시하는 게 당연한 기조가 될까 봐 정말 좀 무서웠는데, 오히려 청소년들 북토크를 오거나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할 때마다 오히려 아이들은 이 사회의 부조리를 좀 보고 있더라고요. 사회가 너무 단편적인 것 같고 정해진 속도에 맞춰 달려야 하는 것에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좀 오래도록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속도가 빠르면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를 멈추면 돼요. 주변 사람들을 멈추면 되고, 그 멈추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그냥 우리가 기후 문제에 있어서 라벨링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처럼 기업에 항의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항의를 하면 돼요. 사회에.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돼요. 남의 권리를 빼앗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의 행복,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지치고 짜증이 나면은 누군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게 이거를 중지해달라고 멈추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학생분들이 꽤 많이 좋은 대학을 못 갈까봐 걱정도 많이 하고 그것도 너무너무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희 세대는 저희 세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내 잠깐의 실수와 실패와 불행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거, 나고자는 없다는 거, 내가 사회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정당하게 항의하는 방법을 늘 잊지 않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달리다가 슬럼프를 겪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그 시간이 다 됐죠. 네. 진짜 열심히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갑자기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하지 마요. 그때 슬럼프라는 거는 어떤 신호냐면은 몸이 나한테 자, 멈춰. 이제 너가 너를 생각할 때야. 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내가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나의 감정에 대해서 챙겨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날의 기쁨도 생각해보고 최근에 좋았던 어떤 일들도 떠올려 보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에 나를 챙기지 못하면
우울함과 슬픔이 더 많은 시대가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늘 느꼈던 불평들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본인들을 챙기는 멋진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작가님께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언니처럼 때론 누나처럼 성실하게 따뜻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답변을 해주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작가님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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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지금 올라와진 질문 중에 여러분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질문의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질문 하나가 네. 다른 국가에 비해 결과 속도를 중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가 있어요. 이게 제가 뭔가 사회학자나 어떤 전공자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은 못 드리지만 어쨌거나 좀 인문 서적을 많이 읽고 내린 결론은 우리나라는 이상할 정도로 유독 결과를 빨리 냈어요. 모든 것에. 프랑스가 투표권을 가지기 위해 몇백 년의 운동을 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그 속도가 굉장히 짧았고 근대화의 속도도 짧았고 기업이 성장하는 속도, IMF를 벗어난 속도도 빨라서 그 얘기를 해요. 한국인들의 기저에는 하면 된다가 있어요. 일단 죽을 때까지 하면 뭔가가 된다. 문제는 진짜 죽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로 큰일이 나는데 괜찮아를 덮으면서 빨리 하니까 뭔가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죠. 우리 교수님이 항상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너네가 죽기 직전까지 과제를 낼 거야. 하지만 죽지 않겠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희는 어이가 없죠. 왜 죽기 직전까지 과제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약간 그런 기저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미래 로봇이 인력 대신 대체된다면 그때 발생하는 실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은 저는 로봇이 인력을 대체할 때 아마 갈 수 있는 직군이 특정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하루에 한 명씩 산업재해가 일어나요. 그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정말 흔히 일어나는 일들, 공장 그다음에 코레일에서 철도를 수리한다거나 이런 직군에서는 하루에 한 명씩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그 산업재해는 예방이 되면 너무나도 좋지만 예방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왜 우리는 일을 하는가와 왜 우리는 일을 하다가 죽어야만 하는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건축하셔서 1년에 막 2년 정도씩은 중동이나 이런 밖으로 나가서 건설업을 하시는데 그때 건설업에서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건설을 하지만 그때에도 어떤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관하는 직업 외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방글라데시나 필리핀에서 인력들을 보충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싸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하면은 최저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대략 300에서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약간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는 그 나라의 어떤 최저임금 기준이 있어서 그 나라에 맞추면 한 달에 20만 원만 드리면 된대요. 20에서 30만 원만. 지금 들으면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한 달 내내 일한 사람에게 20만 원을 줄 수 있지? 근데 이게 나라의 그 소득 수준이 다르니까 격차가 당연히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싸다는 이유로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산업 구조 자체가 사람의 노동이 인건보다
그 인건비에 더 집중이 되어 있고 싼 인력을 쓰려고 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보장이 되지 않죠. 그리고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산업재해가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가끔 이것이 고쳐지는 거, 인간의 노동이 어떤 돈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노동 자체만으로 존중을 받아서 모두가 안전하고 정해진 일을 하고 그리고 기업이 최선을 다해서 그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과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로봇들이 그 자리를 대처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빠를까라고 생각을 하면 절망스럽게도 저는 로봇이 그 자리를 대처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누군가가 계속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런 위험성을 안고 해야 하는 일이라면 인간보다 로봇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콜리 청개파랑에서 로봇 기수를 차용한 것도 기수라는 직업 자체가 말 위에 앉아야 하는 직업이라서 되게 가볍고 마른 특정 인물들만 앉을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 부정부패가 심해서 경마도 어쨌거나 돈을 걸고 하는 경기잖아요. 그래서 부정부패가 심해서 한 기수한테 인간에게 뭐 말이 좀 못 달리게 하라라든지 네 무게를 키우라든지 이런 식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그런 압력들 때문에 결국에 좀 안 좋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기수가 한 2년 전쯤에 이제 일이 일어났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해주지 않는 직군을 유지하는 것보다 로봇이 조금 더 대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노동자의 권리 문제는 지금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투쟁 중이고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또 돈에 얽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실업 문제는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는 정말 이 나라에는 진짜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닿아야만 하는 로봇이 할 수 없는 섬세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로봇이 끝끝내 흉내내지 못하는 인간의 고유한 어떤 능력들이 있어요. 정말 촉감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에게 아무리 많은 센서를 부여해도 결국에 인간 손끝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실험 문제의 걱정보다는 사실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을 이제는 로봇이 대체를 할 수 있을 만한 시대다. 기술은 그렇게 쓰여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좀 아쉽게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소설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작가님께서 아까 앞에서 얘기해 주신 그 인간의 다정함이 그런 공감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작가님이 보여주신 인간의 다정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고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행동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나게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시간이 정말 되게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작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말씀해 주실까요? 네.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진짜 질문들이 다 너무 좋아서 고르는 게 아까워가지고 다음에는 질문만 받는 한 3시간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시간이었고 정말 네. 정말 즐거웠고 비대면 시대인 게 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작가님 진짜 실물로 뵈면 굉장히 예쁘시거든요. 근데 너무 아쉽네요. 실물이 낫죠? 네. 화면보다. 그럼요. 화면빨도 잘 받으시는데 실물이 훨씬 나은 걸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약간 TMI이긴 한데 작가님이 인천의 딸이세요. 인천에서 학교를 나오셨고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인천에 살고 계시대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뵐 일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작가님을 뵀으면 같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을 텐데 사인회도 하고 했을 텐데 좀 아쉬워서 저희가
작가님하고 같이 한 화면에 캡처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줌상에서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카메라 안 킨 학생들은 얼굴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네, 네, 다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 화면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포즈 뭐 하나 할까요? 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찍을까요? 네, 네,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다 V 막 해줬네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번 더 찍는다고 하네요. 벌써 박수 쳤는데. 한 번만 더 찍도록 할게요. 이번에 좀 예쁘게 뭐 하트 이런 거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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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쁘게 하트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꼭 얼굴 뵀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소감을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패들렛 주소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죠? 네. 아, 작가님 책을 이거 얘기하신 그거예요? 네. 네. 채팅창에 올라온 패들렛 주소로 오늘 참여한 소감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토론광장 결과를 기념해서 저희가 자료집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거든요. 네. 거기 수록될 예정이니까 꼭 패들렛에 소감 올려주시고 저희가 작가님한테도 전달 드릴 거예요. 네. 올려주시고 오늘 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패들렛에 소감 올리고 네, 나가 주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